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생강청, 그 다음에 생강절편처럼 만들어 먹는데 이게 사실은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강의 좋은 부분보다 설탕의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생강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도움될까요? 일상에서 생강을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장단점 그리고 또 영양 보존 측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생강차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생강 레몬차를 활용하시면 호흡기 기능을 올리는데 그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냥 레몬 생강차로 나와 있는 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생강차는 생강을 얇게 썰거나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리거나 아니면 생강청을 만들어서 타서 드시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을 좀 덮여주고 목의 호흡기, 점막, 세포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뜨거운 물에 끓이는 과정에서 이 진저롤 성분 일부가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쇼가올로 변환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휘발성 향기도 날아가게 되죠. 어떤 자료는 이 가열을 하면서 진저롤이 좀 떨어져서 덜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긴 쇼가올이 항산화 항염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생강은 끓여도 우리 건강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성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한 5에서 10분 정도 적당히 우려내는 것이 향과 유효 성분을 지키는 데 좋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레몬을 강조드렸는데 뭐 꿀이나 대추를 곁들여도 좋겠죠. 두 번째는 생강즙입니다. 생강을 날고 그대로 갈아서 즙으로 마시면 유효 성분을 100% 손실 없이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강을 날로 먹으면 진저롤 같이 열에 약한 성분도 그대로 들어오고 또 소화 효소인 진저롤레이즈 같은 성분도 활동성이 유지됩니다. 생강즙이나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도 빠르고 신선한 향과 그 매운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이 매운맛이 너무 강렬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안이 얼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복에 진한 생강즙 마시는 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 레몬즙이나 사과즙과 섞어서 생강샷 형태로 마시면 맛이 좀 순화되죠. 저도 여기 만드는 영상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레몬, 생강, 사과를 넣어서 착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이라 더워서 생강차보다는 이렇게 즙을 내서 먹는 게 또 별미겠죠. 사과 대신 오렌지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과 그리고 생강, 레몬을 넣어서 즙을 만들고 아침에 식사하시고 이 즙에요 올리브유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멀티비타민 드시는 분이라면 이 즙에 올리브유 넣고 멀티비타민 드시면 하루를 아주 활기차게 커피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강 가루, 생강 분말입니다. 말린 생강을 빻은 가루, 보관도 편하고 또 요리나 차에 두루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가루의 특징은 생강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서요 이 유효 물질이 농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말린 생강에는 앞서 말씀드린 쇼가올 함량이 높아서 항염증 효과가 집중되어 있고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몸을 덮여준다 이런 부분에 이 생강 분말이 아주 특효겠죠. 단 이 분말은 신선한 향이 좀 약할 수 있고 오래 두면 풍미가 떨어지니까요 밀폐 보관하고 6개월 이내에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분말이다 보니까 향도 약하고 해서 과량 섭취하기 쉬운데요. 1티스푼, 그러니까 1티스푼이 한 5g 정도 되는데 보통 한 1g에서 4g 정도가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드시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리에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생강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요리에 향신료이자 식재료로 쓰이죠. 한국 음식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거나 고기 양념에 빠지지 않고 또 다진 생강을 볶음, 조림 이런 데 같이 넣어서 풍미를 높여주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고기 요리에 넣으면 연육을 도와주고 또 소화를 도와주니까요. 또 이 생강송에 진저베인이라는 효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생강 유효 성분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짧게 볶거나 불을 끈 후에 향을 입히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일본식 초생강, 가리라고 하죠.
있죠. 이 식초에 절여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좀 가시고 새콤달콤해져서 입맛을 돋굴 수 있습니다. 또 식초의 보존 효과로 이 발효식품처럼 장 건강에도 도움될 수 있고요. 또 이 중국 요리, 만두, 홍콩 음식 같은 경우에 이 생강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요리들은 조리법에 따라서 너무 짜게 드시거나 국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 더 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요리를 아주 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생강차나 아니면 이렇게 진저 샷이죠. 레몬이나 생강을 이용한 샷을 해서 먹는데요. 여러분들 더 좋은 조리법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유불급.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에 3g에서 4g 정도의 생강을 섭취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생강 가루로는 1티스푼, 그리고 다진 것도 1티스푼,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임산부 분들이 생강이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량 섭취는 권장되지 않고요. 혹시 임산부시라면 입덧을 위해서는 그냥 1g 내외에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해외에는 보충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충제 캡슐 형태로 드실 때도 보통 이제 보충제가 250ml에서 1g 정도짜리가 있는데요. 이걸 4g 넘지 않게 신경 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생강을 뭐 다양한 형태로 드시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보충하실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강을 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번에 너무 이렇게 숙제처럼 와 생강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드시면 속쓰림, 가스참, 설사 이런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매운 성분 때문에 입이나 식도가 쓰라릴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미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생강이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고용량으로 드시게 되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피를 묽게 하는 아스피린 계열의 항혈전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에 약물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적게 주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어린이, 특히 이제 꼬마들은 위 점막이 아직 얇기 때문에 생강을 복용하는 걸 권하지 않고요. 또 임산부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1g 이내로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드물지만 생강 자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두드러기나 입술 주위에 가려움, 또 뭐 호흡곤란 이런 게 있으면 주의하셔야겠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생강청, 그 다음에 생강절편처럼 만들어 먹는데 이게 사실은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강의 좋은 부분보다 설탕의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생강을 먹으면서 이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생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염증 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NF-kappa-B, COX, PPAR, ROS 다양한 면역 경로에 생강이 도움이 되고 혈관, 장, 피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치료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해서 소량씩 그렇지만 꾸준하게 다양한 형태로 드시면 몸의 온기와 활력 그리고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